안녕하세요. 저는 맹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1968년 3월 4일 해병대에 입대함으로써 해병 190기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병대 지원 입대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물론 타군, 육군이나 공군을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학자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 세금 잘 내면서 일하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모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월남전에서 입었던 군복입니다. 저는 이 군복만 입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조국과 해병대가 부르면은 한 깃발 아래 다시 뛰어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어원이 프랑스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중산층이나 지도층이 말하는 기준, 중산층을 말하는 기준 덕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의감을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외고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을 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자기가 실생활에서 즐기고 있는지,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 따지겠습니까? 내가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첫 번째로 내가 그래도 아파트 서울에 40평짜리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뭐 외제차 아니면 100이랑 2000시 이상은 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로 뭐 골드바라든지 뭐 현금 10억은 내 통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따집니다. 서구인들,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서구인들과 우리나라는 전혀 가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에 저는 제 명의 아파트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현금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내 가족에게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경우를 보면은 6.25 때 미8군 사령관을 한국에 나왔던 벤프리트 장군 아들도 공군 파이로트로 격추돼서 한국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자만 해도 포클랜드, 영국과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심지어는 모택동의 아들도 한국전에서 실종됐습니다. 근데 모두들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단호히 못하게 했습니다. 왜? 많은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만 구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사회의 중상류층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자신 있게 해병대 지원 입대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시간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1968년도에 1월 21일 북한에서 31명의 무장공비가 내려왔습니다. 종로경찰서장이 전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31명 중에서 29명을 사살했고 1명은 생포를 했고 1명은 북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월달, 2월달에 전쟁 공포로 보통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극히 일부입니다. 영장을 바로 앞쪽에 발부받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뛰어가가지고 입원을 하질 않나. 근데 부유층 자녀들은 해외 유학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징병 기피를 전부 하는데 정신을 팔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인데 내 앞에 오는 적은 내가 젊은 몸으로서 해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병대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달에. 많은 군대가 전부들 징병 연기로 난리칠 때 해병대 지원 입대한 병력들은 제가 진해 훈련소에 내려가 보니까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글바글 할 정도로 전원이 다 해병대 지원 입대를 해서 그 병역 의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해병대는 지원이니까 안 가면 그만입니다. 무슨 기피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개인적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쟁 준비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심하고 그 비상체제에 돌입했는지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공비가 시간당 산길을 야밤에 4km를 주행하는 걸로 주파하는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해병대는 그걸 따라잡으려니까 그 이상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콩튀를 팠듯이 죽을 정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51년 전에 그 해병대 지원 입시할 당시 한순간 기뻤고 한순간 후회했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제 이름 석자하고 군번밖에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장공비가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울타리 그냥 넘어오듯이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사 분계선에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목책으로 돼 있었습니다. 나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동네 소풍 가듯이 그냥 넘어온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선 전쟁을 우리도 부시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니까 물론 우리 실미도 부대도 그 당시 그 편성이 됐습니다. 그 각 군에서도 특수부대를 막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훈련에 들어가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휴전선이 목책으로 돼 있었을 때 미국에서는 전쟁 나는 걸 이러다간 전쟁 나겠구나 싶어서 한국 정부에다 대놓고 휴전선 그 사람들이 말한 155마일을 철조망을 미제 철조망으로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이 편성됐습니다. 향토예비군이 편성되고 전 국토의 요새화를 하느라고 그 해안선의 교통로를 파고 방공호를 파고 그 전쟁 준비에 철저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51년 전 이야기지만은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는 별로 안 좁습니다만은 지나간 일을 다 기억을 합니다. 진해 훈련소에서 교육받고 상남 창원 들판에서 헤매고 그리고 포항 해병 제 상륙사단에 가서 정말 지옥이라고 불리는 포항 3년대 보병 3년대 1년을 보냈고 그리고 다시 지금의 해병 2사단 서부전선 한강물과 임진강물이 만나는 그 하성대대에 들어가서 1년을 근무를 했고 다시 월남전 특수교육대를 거쳐서 월남에 가서 1년간 근무를 하고 만 36개월 일주일 만에
군복을 벗었습니다. 제가 입대할 당시 해병대는 26개월에서 28개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무장공비와 또 월남전에서 전사한 친구들, 부상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각 소대 병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를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못하고 그 군대 생활을 만 36개월, 아마 해병대 역사상 제일 오래 한 기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고 해병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 인터넷 해병전우라는 걸 창설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 IT 고문으로 또 한 4년 정도 봉사를 했고, 그 여러 가지로 해병대와 뗄려면 뗄 수 없는 깊은 그 인연을 맺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실수한 것도 있고 상처를 준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병대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6개월 됐었을 때 제가 종합무역상사 주전으로 인도네시아 나가면서 과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출국을 했습니다. 돌잔치도 물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했고, 그리고 거기서 3년 있는 동안에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5개국을 전전하면서 종합무역상사 주전 노릇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 외국인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아들을 고등학교만큼은 한국에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잡아들여서 고등학교를 나오게 하고 다시 또 미국에서 대학을 보내느라고 다 출국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조금만 요령을 피웠다면 두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아들을 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육군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고통을 받으면서 입원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큰 대형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 진단서를 띄워오면 의가사 제대, 중도 제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더라도 만기를 끝내고 그리고 명예제대를 해라. 아들이 고통스럽고 참으면서도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에 쭉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아들은 미국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제가 해병대 장교를 넣기 위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 증명서 한 장 들고 한국 해병대 장교로 지원 입대를 해서 정말 도착한 다음 날 체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해병대 장교로 4년간 근무를 하고 해병 중위로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민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단 태어났으면은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부모님 잘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면은 성공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던 것이 가장 큰 저의 선택이었고, 두 번째 선택은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저희 가정을 꾸민 거고, 세 번째 선택은 제가 25년간 다닌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간 것이 제일 큰 행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면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믿고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국민을 끝까지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 주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생각하면은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내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마음껏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똑바로 된 나라가 되려면은 똑바른 위정자가 나와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훌륭한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모욕하는 자, 나라의 품격을 모독하는 자, 이런 차들은 쓰레기처럼 떠내려갈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각자 현재 내 위치에서 내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제가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73살인데 많은 해병대 후배님들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사회봉사도 하고, 저는 한강 수중 정화 작업도 나갔고 또 교통봉사하는 데도 따라 나갔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봉사도 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서 힘든 사람들 가슴으로 껴안으면서 보다 나은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해병들은 끝까지 나라를 사랑해야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했지만은 앞으로 한 5-6차례에 걸쳐서 제가 경험했던 해병대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 제 생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제 생각과 뜻을 이해를 같이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노인네가 있다 이렇게 치부하시고 그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